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15강의 주제는 신고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쿠팡, 네이버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고가 무엇인지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고라는 건 사인의 공법 행위 중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사인, 즉 개인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정 주체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사를 갔을 때 하는 전입신고라든지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하는 출생신고,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법에서 말하는 신고가 되겠습니다. 신고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완결적 신고입니다. 자기 완결적 신고라는 건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그 스스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신고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완결적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부릅니다. 이때 수리라는 건 자동차 수리, 시계 수리 이런 의미의 수리가 아닙니다. 수리는 상대방의 의사라든지 서류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표를 수리하다 할 때 그 수리가 되겠습니다. 자기 완결적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완결적 신고와 대비되는 신고가 행정 요건적 신고입니다. 행정 요건적 신고라는 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를 하고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 요건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완결적 신고는 개인이 행정청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의 대표적인 예가 출생신고입니다.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고 행정청이 수리를 하게 될 텐데, 이 수리라는 건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체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행정요건적 신고는 다릅니다. 행정요건적 신고의 대표적인 유형이 주민등록신고입니다. A라는 사람이 행정청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행정청이 수리를 하게 될 텐데, 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행정요건적 신고입니다.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각 법에 있는 신고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있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같이 법령을 보시겠습니다. 법령 등에서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통지만 하면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이건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이런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과 달리 행정기본법 제34조에 있는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입니다. 행정기본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리가 필요하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행정요건적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완결적 신고의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신고에서는 특정한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아니면 행정요건적 신고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신고의 법적 성격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출생신고입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의 반대적 성격을 가지는 사망신고 역시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신고 체육시설업과 등록 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당구장업, 골프장업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이용료가 변경되었을 때 하는 변경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수산 제조업의 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도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그리고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한 영업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겠습니다. 판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즉,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겁니다. 판례 2번. 수산 제조업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 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제조 공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산 제조업의 신고 역시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어떠한 방식으로 심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만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구비 서류는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신고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른 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법만 아니라 그 다른 법의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수리를 거부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같이 판례를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신고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때는 이를 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 4번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적개업, 다른 말로는 일반 음식점 영업의 영업신고를 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렇게 무허가 건물에서는 이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가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법에서 다른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해당 신고가 적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판례 5번을 보시겠습니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려면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숙박업 허가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자기완결적 신고이지만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숙박업 허가를 행정요건적 신고로 봐서 공익상의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법적 성질을 엄밀하게 따지기보다는 판례 판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숙박업에 관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과 수리 거부가 어떠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신고를 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라든지 신고 필증이 그 자체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 필증이라는 건 신고가 잘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말하는데 옆에 있는 그림이 신고 필증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따른 의원 개설 신고에 대해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설 신고의 효력은 발생을 하는 것이죠. 판례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해서 개설 신고의 효력이 없는 건 아니죠.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수리라는 게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리뿐만 아니라 수리 거부도 상대방의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축신고 수리 거부입니다. 판례 7번을 보겠습니다.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분할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상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건축신고를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신고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적법하게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청에 수리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신고의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됐을 경우에 행정청은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행정적인 수리를 했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대상이 영업을 했다면 그러한 신고는 무신고 영업이 되고 불법 영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 요건적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마찬가지로 행정 요건적 신고에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예시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신고도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되고, 아까 신고체육시설업은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육시설업 중에서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업, 이런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양도하면서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한 신고, 명의가 변경되는 신고, 명의 변경 신고의 예로는 건축법상의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채석 허가를 받는 수허가자, 허가를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의 명의를 변경하는 신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설치 신고도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되죠. 판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다른 말로는 행정요건적 신고가 되겠습니다. 판례 9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입니다. 10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10번 판례는 먼저 사실관계를 본 뒤 판례를 보겠습니다. 행정청은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온 사람들의 주민등록 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판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이 여부만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위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청이 주민등록 신고를 거부하면서 들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 신고는 이주대책 요구를 하기 위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 라고 이유를 제시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나 이런 걸 고려하면 다른 목적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를 옮겼냐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를 했지만 행정요건적 신고에서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 요건까지 같이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됩니다. 판례 11번을 보겠습니다. 구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 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 설치 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까지 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해서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요건에 대한 신고 수리와 수리 거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의 수리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고필증은 좀 다릅니다. 신고필증은 수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신고 필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12번을 보겠습니다. 납골당 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에 수리 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 행위에 신고 필증 교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리를 하는 것과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한 수리나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죠. 판례 13번을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관청의 행위는 영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신고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적법한 신고의 효과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적법한 신고 효과를 보겠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수리 행위는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판례 14번을 보겠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폐업 신고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서 신고 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 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 행위 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수리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청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데 반해 행정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에 수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형식적 심사만 하지만 행정요건적 신고에서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사인이 신고를 해서 도달만 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행정요건적 신고는 수리를 해야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수리는 법적인 효과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요건적 신고에서는 수리가 있어야 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수리 거부 행위가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지만 행정요건적 신고에서는 처분성을 가지는 겁니다. 핵심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1번 지문은 거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있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고 행정기본법에 있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가 바로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도달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평생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침, 뜸 학습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야 되고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든지 이런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 신고에 효력이 없다. 신고 필증은 신고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개설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식품적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까지 같이 갖춰야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이죠.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6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민등록 신고는 대표적인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6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 행정청은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심사를 할 때는 30일 이상 그 실제로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거주를 옮겼냐 이것만 보는 것이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7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8번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어업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입니다. 그래서 8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9번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신고 필증의 교부가 필요하다. 납골당 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신고 필증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9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 장기 요양기간에 폐업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 역시 당연히 무효입니다. 10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